자, 그러면 이제 NP를 정의할 때가 왔습니다. NP는 Non-Deterministic Polynomial의 약자입니다. Non-Polynomial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웹판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P인지 P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non-polynomial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문제들을 살펴봤더니 이들 문제들은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 문제들, 아직 P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들은 다 다차 시간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애들을 NP라는 이름으로 분류했냐?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다차 시간 비결정의 알고리즘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에서 이제 NP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후보로는 PET가 또 후보로 얘기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PET를 왜 후보가 됐었냐? 한번 살펴보면은 이 P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possibly, probably, previously.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아마도 지수시간 알고리즘일 것이다. 아니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증명이 되면, 즉 그 웹판원 결정 문제가 지금 P인지 모르죠. 그래서 possibl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웹판원 결정 문제가 non 폴리노미얼이다. 그러면은 probably 이렇게로 바뀌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 probably. 그러니까 실제 지수시간 알고리즘들이다라는 거죠. 그냥 ET가 되는 거죠. 아니면 만약에 non-폴리노미얼이 아니라 실제 P였어요. 얘를 해결하는 폴리노미얼 알고리즘을 찾았다. 그러면 요렇게로 이름을 바꾸면 되는 거죠. previously exponential time. 이전에는 지수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ET를 쓰자. 그래서 이 PET를 그때그때 이제 어떤 성질이 바뀜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제 possibly ET라고 했는데 어떻게 증명이 결론나냐에 따라서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얘는 절대 다차 시간 해결하지 못한다고 증명이 되면 probably ET가 되는 거고, 만약 다차 시간 해결할 수 있다고 증명이 되면 previously exponential time, PET로 그렇게 이름을 P 앞에 쓰는 P의 그 단어들만 바꾸면 되니까 PET를 쓰자고 주장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지금 학문적으로의 분류는 NP입니다. NP. 아직 어려운 문제들이죠. 아직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안 된 그런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NP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NP는 P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P에 속한 결정 문제는 다 NP에 속해요. 왜냐하면 P 자체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다차 시간 비결정적인 알고리즘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MP에 속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애들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겠죠. 웹판원 문제들. 근데 이 웹판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 문제를 분류를 하면 MP가 부분 집합이고 MP 밖에 여기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종료 문제가 속합니다. 즉 알고리즘 자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 undecidable 한 문제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결정 문제는 이제 MP에 속하고 그 MP 내에 P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P가 MP와 같은지 아니면 요건지 요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계 7대 수학 난제 문제입니다. 얘를 만약 누군가 해결하면 튜링 어워드를 받을 거고요. 또 어마어마한 금액의 또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도전을 했지만 해결을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 중에 아직 그 문제를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런 모르는 문제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MP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MP 안에는 P가 속해 있고 P는 다차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P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P와 MP가 같은 건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다는 것은 웹판원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직 잘 모르는 성격을 잘 모르는 웹판원 문제, 영일 배낭 문제, 뭐 색칠하기 문제 이런 것들은 공통 특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특성이냐? 비결정적 다차 시간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MP 완전입니다. 이 MP 완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영일 배낭 채우기, 웹판원 문제, M 색칠하기 등 수많은 아직까지 이 문제들이 P인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은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모두 다르지만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들 중 한 문제가 P에 속한다고 증명되면 다른 문제들도 모두 P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MP 완전 문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웹판원 문제도 MP 완전 문제이고 영일 배낭도 완전 문제이고 M 색칠하기도 MP 완전 문제예요. MP 완전 문제에 속하면 이제 MP 완전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P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이 문제 중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중에 하나만 P라는 것을 증명하면 P 이코르 MP임을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판원 문제만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면은 그걸로 P 이코르 MP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MP 완전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이론을 이제 발견하게 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얘만 해결하면 얘만 어떤 문제가 특성이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얘 말고 다른 모든 문제들, MP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야. 되게 그 특성이 그 대단한 발견이죠.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 스테픈 쿡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 MP 완전 이론을 완성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사용한 문제가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입니다.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부울 변수들이 있어요. 부울 변수라는 것은 값이 true 또는 false인 변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서는 뭐 C++은 불, 뭐 자바에서는 불리언 이런 변수들이에요. 그리고 x가 부울 변수이면은 x 바는 x의 논리 부정을 나타냅니다. not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에서는. 그리고 부울 변수와 또는 부울 변수의 부정, 논리 부정으로 부정인 값들을 우리는 리터럴이라고 얘기하고 리터럴과 논리합, 오어 연산자로 구성된 표현식을 우리는 절이라고 합니다. CNF는 뭐냐면은 절과 논리급 연산자만 사용해서 구성된 표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는 CNF 폼입니다. 그러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CNF에 대해 변수의 값을 대입해서 이 CNF를 true로 만드는 값의 대입이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n개이면 x1은 가질 수 있는 게 t 아니면 f죠.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n개 있으면 총 가능한 조합은 2의 n개예요. 2의 n승이면은 이제 지수죠. 지수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지수계가 존재를 하면은 전수조사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n이 조금만 커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좀 들면 CNF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true가 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절이 true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 절은 x2 하나로만 되어 있으니까 x2는 당연히 false가 돼야 되죠. x2가 false이면 x1과 x3 반은 거꾸로 돼야 되죠. true가 돼야 되죠. 그래서 x1은 true, x3는 false가 돼요. 그러면은 이 CNF는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CNF를 true로 만드는 그런 할당이 되겠고 이런 할당이 존재하니까 CNF에 요것이 주어지면은 yes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의 경우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여기도 바니까 x1은 false가 돼야 되겠고 x2는 false가 돼요. 그러면 x1 or x2니까 둘 다 false이면 요거는 false가 됩니다. 그러면 절대 이 CNF는 true를 얘를 전체가 true가 되게 하는 변수들에 대한 할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만족 가능성이 no입니다. no. 그런데 이 CNF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 식들이 복잡해지면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도 다차 시간 해결책을 찾지 못한 문제예요.
웹환원 문제, 영일 배낭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는 이 자체가 결정 문제예요. 그리고 이 결정 문제는 어떤 우리가 추측 단계에서 어떤 할당을 x1, x2, x3 나오는 xn에 대해서 랜덤하게 그거를 할당한 다음에 얘가 이 할당이 이 주어진 CNF를 true로 만드는지 false로 만드는지는 금방 다차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픈 쿡은 이 문제를 이용해 가지고 이 CNF 결정 문제가 P에 속하면 MP는 P임을 증명했습니다. 즉 CNF 모든 MP 문제를 CNF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테픈 쿡은 보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이 CNF의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환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떤 예를 들어 웹환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웹환원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일한 CNF 문제로 바꾸고 CNF 문제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 완전이라는 문제, 이 MP 완전이라는 이론은 요 하나, 얘가 모든 문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 CNF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스테픈 쿡이 증명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모든 문제들을 각각 변환할 수 있다는 거 보이진 않았겠죠. 그런데 뭔가는 어떻게든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반화할 수 있고 이 일반화한 것은 다시 CNF로 변환할 수 있다. 저도 이 증명 자체를 보진 않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스테픈 쿡은 71년도에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이 컴퓨터 공학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고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모든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 유사한 문제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것이 바로 MP 완전입니다. 그런데 이 MP 완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A 결정 문제 A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때 우리는 결정 문제 B를 해결하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냐? A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는데 B는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A 결정 문제 A의 모든 사례에 대해서 이것과 대응이 되는 B 결정 문제의 사례를 만드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만 만들면 됩니다. 이 A의 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서 yes를 주면 항상 그 대응되는 B 결정 사례는 yes를 주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얘를 해결하는 대신에 얘를 해결하면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된다는 것은 B 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 얘를 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대응되는 A 결정 문제 사례에 대해 얘를 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변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차 시간 변환 알고리즘이 있으면 A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A 문제가 있으면 A 문제의 사례를 다차 시간에 B 문제로 바꿔요. 여기가 다차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B 문제를 요 다차 시간 B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으로 풀어서 답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답이 얘의 답이 되는 거죠. 얘도 다차 시간, 얘도 다차 시간이니까 전체도 다차 시간인 거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웹판원 결정 문제이고 요게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든 MP 문제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그 다차 시간 비결정 문제, 비결정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일 변환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의 사례가 A 문제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그러니까 여러 사례가 하나의 B 문제에 대한 사례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꼭 1대1이 아니라 여러 개가 여러 사례가 얘의 하나의 사례로 매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답이 yes면 얘의 답도 yes이고 얘의 답이 yes면 얘의 답도 yes인 거예요. 그래서 결정 문제 A를 결정 문제 B로 변화해주는 다차 시간 변환 알고리즘이 존재하면 문제 A는 문제 B로 다차 시간 다일 변환 가능하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일 변환이라는 A의 여러 사례를 B의 한 사례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일 변환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A, B.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B가 A보다는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초기에 살펴봤듯이 웹판원 결정 문제는 웹판원 최적화 문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요. 웹판원 결정 문제는 최적화 문제로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얘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이 거꾸로도 최적화 문제, 결정 문제도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 웹판원 최적화 문제도 웹판원 결정 문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리가 있는데 결정 문제 B가 P에 속하고 A가 B로 다일 변환 가능하면은 A도 P에 속합니다. B가 다차 시간에 해결 가능하면 A가 B면 A를 B로 다차 시간에 변환 가능하고 요것도 다차니까 B가 P면 A도 P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MP 완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결정 문제 B, 다음 만족하는 결정 문제 B는 MP 완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B는 MP에 속해야 돼요. B 자체가 MP에 속해야 됩니다. 즉 B 결정 문제는 다차 시간 비결정적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MP에 있는 모든 결정 문제 A에 대해서 A는 B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MP 완전 문제가 되겠고 쿡은 CNF 만족 가능성 결정 문제가 MP 컴플릿 문제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B가 MP 컴플릿일 때 B가 C로 다일 변환 가능하면 C도 MP 컴플릿 문제라는 거예요. 즉, 이 정리가 너무나 획기적인 이유는
모든 MP 문제는 얘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얘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문제 자체가 나머지 다른 문제들도 MP 컴플리트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야. 아주 쉽게. 그러니까 원래는 CNF는 모든 문제가 이렇게 된다고 증명을 한 거죠. 스테븐 쿠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문제를 CNF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면 이 CNF는 이제 완전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있는 요런 문제들을 MP 컴플리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를 두고 다른 모든 애들을 다 변환할 수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할 필요 없이 요걸 보이면 돼요. CNF를 요걸로 다일 변환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CNF로 다차 시간에 변환할 수 있고 CNF를 다시 얘로 다차 시간 변환 가능할 수 있으면 모든 애들은 얘로 다차 시간에 다일 변환 가능하죠. 그러면 얘도 MP 컴플리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학자들이 이 스테픈 쿡의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웹환원 문제도 MP 컴플리트이라는 거, M색 취하기도 MP 컴플리트 하다는 것들을 다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MP 컴플리트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 중에 이제 하나만 해결을 하면 어떻게 해결하냐? 얘가 P에 있는지 아니면 P에 안 있다고만을 증명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의 성격이 명확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MP 이론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그 핵심 스토리고요. MP 컴플리트 문제라는 또 새로운 분류가 나왔으니까 이 분류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떻게 조금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이죠. 모든 결정 문제. 그리고 이게 MP, 이게 P예요. 그리고 MP와 P가 같은지 다른지 모르는 거죠. 같으면은 이 하나가 다 MP 이퀄 P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MP들 중에 지금 현재 MP 컴플리트하다고 증명이 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 CNF라든지 웹환원이라든지 영일 배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는 스테픈 쿡이 모든 MP 문제는 CNF로 다일 변환 가능하고 그래서 얘가 완전이라고 증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CNF로부터 예를 들면 웹환원 문제 이렇게 되면 얘도 그 MP 컴플리트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웹환원 문제, 영일 배낭 문제 이런 문제들이 MP 컴플리트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 CNF에 대해서 다일 변환 가능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웹환원 문제로해서 다일 변환 가능하면 새로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돼요? MP 컴플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C가 있다. 결정 문제가 C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C가 MP의 완전에 속하는지 증명하는 방법은 C는 MP에 속하고 어떤 MP 완전 문제 B에 대해서 B는 C로 다일 변환 가능하다. 다차 시간에 다일 변환 가능한 거 보이면 돼요. 그것이 웹환원 문제가 됐던 B가 영일 배낭이 됐던 M색 취하게 됐던 CNF가 됐던 뭐든지 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P 이퀄 MP가 되면 이제는 모든 이 문제들을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NP 컴플리트한 문제들이에요. 모든 애들을 이 문제로 다일변환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 중, 즉 P 문제들 중에 항상 예로만 대답하는 결정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은 NP 컴플리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P가 NP가 다르게 되면 이 얘기는 P 아닌 애들은 4차 시간 알고리즘이 없다는 것이고 NP 컴플리트한 애들이 일부 있겠죠. 나머지는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지금의 가설은 여기에 속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P equal NP이면. 그래서 그래프 동형성 문제처럼 NP 컴플리트가 증명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들이 다수 아직 존재합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NP 이론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명한 NP 완전 문제들. 첫 번째 문제가 3set 문제예요. 3set. 그러니까 얘는 set 문제는 CNF의 일부 변형된 문제인데 3set은 항상 절에 3개의 변수가 나오는 거예요. and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3set은 절이 아까는 보면 이렇게 2개도 있고 1개도 있는데 3set은 항상 3개로 구성된 CNF 문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영일 배낭 문제, 해밀턴 패스 문제, 웨퍼너 문제, 서브셋 썸 문제 이런 것들도 다 NP 완전 문제예요. 그리고 subgraph isomorphism problem 2개의 무방한 그래프 G와 H가 주어졌을 때 G와 H와 동형인 부분 그래프에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G가 주어졌을 때 이 H와 이 부분 그래프 중에 H와 동형인 그래프가 있냐라는 거고, 동형인 그래프라는 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요 4개는 다 동형 그래프예요. 생긴 건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는 같은 그래프예요. 얘와 얘는 간선이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얘는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고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는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형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같은 동형인지를 찾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클리크 문제가 있어요.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한 그래프와 k가 주어집니다. 이 k는 노드 수, 전체 노드 수 n보다는 작은 k가 주어지는데 k 크기의 클리크가 존재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존재 여부.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클리크는 뭐냐면 각 서로 다른 노드 간의 간선이 존재하는 K개의 노드로 구성된 부분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래프는 완전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K 이퀄 3이면 true를, yes를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커버 프로블럼이 있고요. 버텍스 커버는 n개의 노드로 구성된 무방한 그래프와 K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출력을 뭘 줘야 되냐면 다음을 만족하는 노드 수가 최대 K인 부분 그래프 W의 존재 여부예요. 존재하면 yes, 존재하지 않으면 no인데 모든 간선,
E에 있는 모든 간선에 대해서 U와 V 중 하나는 W에 속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얘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요 간선들은 다 커버가 되죠. 이 노드의 커버에 들어와요. 그런데 요거는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버텍스 커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다 커버를 하죠. 그렇죠? 물론 얘는 K 이퀄 3이지만 얘가 없어도 요 두 개만으로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K 이퀄 2가 돼요. 근데 이 이름이 에지 커버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름은 버텍스 커버입니다. 버텍스로 간선을 전체 커버하는 거예요. 얘도 보면 다 커버를 하죠. 얘가 빠지면 안 되죠. 요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안 됐으니까 얘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어려운 문제고 다차 시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dependent set problem이에요. 독립집합. 독립집합은 우리가 그 패스 그래프 할 때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래프가 주어지고 K가 주어지면은 최소 K 크기의 그 독립집합이 존재하는지를 찾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3이 존재하죠. 얘도 존재하고 얘는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가 인디펜던트 셋이 되겠죠. 얘네들도 인디펜던트 5개짜리 인디펜던트 셋이 됩니다. 최소 K 크기의 부분 그래프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 문제도 NP complete입니다. 그 다음에 dominating set problem. 얘도 버텍스 커버하고 조금 유사한데 주어지는 건 늘 비슷해요. K가 주어집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최대 K 크기의 부분 그래프가 존재하는지 보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모든 노드 V에 대해 그것과 인접한 노드가 W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두 개를 선택했을 때 이 두 개에서 제외를 하면 요 네 개인데 요 네 개가 요 두 개에 인접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얘와 얘를 선택을 하면 요 노드는 이 두 개의 인접 노드가 아니니까 dominating set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dominating set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M 색칠하기 문제, 그리고 멀티 프로세서 스케줄링 문제. 작업 집합이 주어지고 각 작업의 길이 그리고 양의 점수 D가 주어졌을 때 프로세스가 두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을 때 주어진 시간 D 내에 모든 작업이 완료하는 스케줄의 존재 여부. 얘도 MP 완전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미뤄두었던 이제 결정 문제와 관련된 MP 이론을 살펴봤고 이것이 최적화 문제로 어떻게 이제 확대 적용이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잠깐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상호 보완 문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omplementary problem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 문제에 대해서 상호 보완 문제란 주어진 사례에 대한 원 문제의 답과 항상 반대되는 답을 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판별 결정 문제가 있으면 합성수 판별 결정 문제는 상호 보완 문제입니다. 얘는 소수이면 yes, 합성수이면 no를 주죠. 얘는 합성수이면 yes를 주고 소수이면 no를 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는 상호 보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MP에 속하는 이런 결정 문제들의 상호 보완 문제예요. 상호 보완 문제도 결정 문제이죠. 근데 우리가 분류했을 때 모든 결정 문제, 그 다음에 MP, P 이렇게 분류를 했었고, 여기에는 이제 종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웹환원 결정 문제를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환원 결정 문제는 D가 추가적으로 최적화 문제에 비교해서 주어지고, 이 D보다 같거나 작은 일주행 경로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를 줍니다. 그러면 얘 상호 보완 문제는 D가 주어지는데, 똑같은 D가 주어지는데, 이 D보다 큰 일주행 경로가 없으면 예, 있으면 아니오로 대답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상호 보완 문제는 이 웹환원 결정 문제하고 달리 이 웹환원 결정 문제는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해요. 즉 S라고 하는 어떤 사례에 대한 답이라고 주장된 것이 제시되면 얘를 다차 시간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 문제의 경우에는 얘보다 큰 일주행 경우가 없으면 얘니까, 없어야지만 얘니까 하나만 제시해서는 답을 예로 줄 수 없습니다. 모든 거를 다 제시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D보다 크지 않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얘는 다차 시간에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기보다는 아직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때문에 이 문제가 MP에 속하는지 아직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MP 완전 문제의 어떤 상호 보완 문제도 MP임을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물론 MP에 있으면 뭐 그게 이제 MP = P면 P에 있겠죠. 근데 얘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요 밖에 있는지는 모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그 MP라고 얘기하는 이 결정 문제들은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한 애들만 그래요. 근데 다차 시간에 검증 가능하지 않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다 이 MP에 속하는 결정 문제들에 대한 보완 문제들은 다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MP 완전 문제의 상호 보완 문제가 MP에 있으면 MP에 있는 모든 문제의 상호 보완 문제도 MP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P 컴플리트한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P 완전 이론에 의해서 MP 완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된다는 것은 다차 시간에 MP 완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MP 문제도 다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은 지금까지는 다차 시간 알고리즘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이 문제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문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제도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라고 해서
그것의 복잡도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칠하기 문제의 경우에는 3색은 MP 완전 문제이지만 2색, 두 가지 색깔로 칠하는 수 있는지 여부를 찾는 문제는 P 문제입니다. 또 버텍스 커버 문제는 MP 완전 문제이지만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간선 집합을 찾는 것은 이건 또 P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제 같지만 하나는 어려운 문제이고 하나는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는 내가 알고 있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얘도 어려운 문제일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단 경로 문제는 P이지만 최장 경로 문제는 MP 문제입니다. MP 완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또 어떤 문제들을 살펴볼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